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원리이고, 지사의 원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점이나 선을 통해서 표현하는 원리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많은 한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형과 지사의 원리만으로는 그 수많은 한자들을 만드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존의 한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회의의 원리와 형성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의 원리를 보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회와 뜻이라는 뜻을 가진 의자가 있어서 뜻을 모은다라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한자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예문을 가져왔거든요. 자, 숲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숲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나무 목자 두 개를 가져와서 나무가 두 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나무가 모여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뜻이 바로 숲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한자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원리를 회의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림자는 우리가 현대 생활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산림이라고 할 때 림자죠. 우리가 밀림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아마존이 생각이 나시나요? 밀림이라고 할 때 림자가 이 숲인데 밀림과 숲의 차이점은 뭡니까? 앞에 밀자가 있죠. 이 앞에 있는 밀자는 밀도할 때의 밀자예요. 그래서 빽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 중에서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숲을 밀림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한자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인자와 여기는 나무 목자를 이용합니다. 이 사람 인자는 원래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 사람 인자가 왼쪽에 변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쉬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쉬다 휴자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휴자는 현대 생활에 어떻게 쓰이죠? 휴일 할 때, 휴게소, 휴식 할 때 휴자고요. 연속으로 쉰다라는 개념은 연휴죠. 자, 세 번째, 좋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 때 이 여자한 여자와 자식 자자를 가져와서 한자를 만듭니다. 여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자 중에 어머니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다.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모여서 좋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호자는 현대 생활에서 호기심 할 때의 호자로 쓰입니다. 우리가 호불호라는 단어 사용한 적이 있죠. 호불호라는 것은 좋다, 호자와 불호, 좋아하지 않다. 즉, 좋고 싫음입니다. 호불호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형성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성의 원리는 두 개 이상의 한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회의의 원리와 같은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한 글자에서만 뜻을 따오고요. 또 다른 글자에서는 소리만 따온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묻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질문을 할 때 입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이 입구자에서 입이라는 뜻을 따옵니다. 근데 이 묻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의 소리를 문이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존의 문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요 문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입구자에서는 입이라는 뜻을 따오고 여기 문자에서는 문이라는 소리를 따와서 묻다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묻다 문자는 현대생활에서 질문하다, 발문하다, 문제집, 의문점 할 때 문자가 되겠죠. 네, 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려고 해요. 살아가는 주체가 인간이죠. 왜냐면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자, 소리를 주라는 소리로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주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 주자에서 주라는 소리를 따와서 살다 주자를 만든 겁니다. 사람 인자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을, 주인 주자에서는 주라는 소리를 따와서 살다 주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주자는 현대생활에 거주지, 주택 등으로 사용되죠. 자, 큰 바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바다를 이루는 것은 물이죠.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물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따오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물 숫자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 물 숫자가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삼수변으로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 큰 바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소리를 양이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양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양자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물 숫자에서 물이라는 뜻을 양자에서 양이라는 소리를 따와서 큰 바다 양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를 뜻하는 글자 해자가 있죠.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하는데 우리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할 때 이 양자는 바다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한문의 어순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놨는데요. 자, 지금 읽어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이렇게 발음이 다 다르지만 뜻은 결국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지금 우리말과 영어와 중국어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문장의 주인공이, 즉 주어죠. 이 주어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왜 앞에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게 될 수도 있고 또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우리말이 지금 영어와 중국어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 love 같은 뜻이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이 중국어의 이 애자도 사랑하다 애자의 간체자여서 지금 서술어예요. 여기서는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주어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뒤에 있고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가운데에 있죠. 여기 있는 너라는 뜻인데요. 지금 목적어가 순서가 달라요. 즉 영어와 중국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대로 문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목적어가 앞에 와 있고,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이 서술어가 앞에 와 있는데, 어, 이 순서대로 이 나는 너를 사랑해를 한번 보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이 서술어를 먼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근데 우리의 언어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 다른데 이 한문의 어수는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고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문을 배울 때 이 한문의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한자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